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네. 그게 일시적으로 뭐 북한이 우리나라 때릴 수도 있고 뭐 계엄 사태 터질 수도 있고 뭐 원전 노예 계약 뭐 이런 뉴스 네. 터지면서 주가 뭐 20% 폭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돈을 버는 능력이 훼손이 되었나 훼손되지 않았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돈 버는 능력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주가만 한 20% 빠졌네? 사야죠. 결국에는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주가는 수렴하니까 이것만 추적하자. 이것만이 유일한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박도환 투자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성공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되게 적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책도 쓰셨지만 뭐 500억이 넘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그동안의 어떤 뭐 투자 인생에 대한 간단한 소회를 생각해 보면은 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실 수 있을지. 시작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지 그때 반토막 났던 네. 그런 상황. 부익남 이제 네. 이제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반토막 난 계좌를 붙들고 공포심에 두려워하는 내 자신의 모습. 근데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숨기지 않고 다 오픈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그때도 두 번 깡통 타셨다고 그렇죠. 얘기하셨던 것 이미 같거든요. 두 번 깡통을 찬 상황에서 네. 이제 계속 투자의 여정이 진행 중인 상황을 그때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큰 돈 벌고 싶어 하지만 그 성공 못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막 다 잃고 막 깡통 차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그 원동력이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는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익남처럼 이제 부익남님 일찍 만났으면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을 배워서 처음에 10년 전에 그래도 한 1억 3천 모았을 때 그때 부동산 샀을 건데 그때는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그때 부동산 샀으면 이 고생 안 했을 건데. 주식을 하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긴 했죠. 그렇죠. 마음고생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의 성과는 이제 기적이지. 그러니까 다시 우울감, 그 좌절 또 겪으라면 저는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성과. 이건 그냥 기적이 제 삶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진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저는. 나 그 정도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정도 고통을 겪으면서 성공해야 되냐? 그래도 인생이 소중한데, 그렇죠. 대부분 사람은 그 자세에서 거기서 잘못 선택하신 분도 많고 대부분 포기하죠. 근데 저는 왜 계속 주식 투자를 했냐면 이 길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간절함을 그쵸. 가지고 네. 이게 한번 뭐 사실 이제 두 번을 깡통을 차셨기 때문에 두 번이 됐어도 다음 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이제 일어나셨다. 이렇게. 근데 그 실패 과정에서 항상 그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처절하게 반성한 거야. 왜 실패했을까? 왜 깡통이 났을까?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단순해요.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면 이기는 게임이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근데 내가 왜 실패했어? 그 반대로 했잖아요. 네. 비쌀 때 사서 싸게 팔았으니까 실패한 거야. 그렇죠. 왜 이 행위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 깊숙이 파들어. 왜 그때 내 심리는 어땠고 내가 뭐 어떤 정보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고 이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다시 반복하면 내가 진짜 벽에 머리 박고 뒤져버리겠다. 그런 각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 급등할 때도 있고 반대로 또 막 급락을 할 때도 있고 외부 변수 때문에 정말 그렇죠. 뭐 반토막 그러니까 뭐 50% 마이너스 50% 나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사실 팔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좋은 회사는 그럼에도 막 사람들이 팔잖아요. 그때 그 버티는 게 어떻게 버티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똑같은 그 과정 겪었으니까 실패를 했겠죠. 그렇죠? 팔면 안 되는데 안 될 때 팔았잖아요. 팔잖아요. 왜 그랬어요? 안 될 때 팔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이 평가액 마이너스 뜬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돈이란 게 뭐죠, 우리에게? 돈은 내 생명력과 같은 거죠. 우리가 시간과 내 노력을 투입을 해서 이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엔. 네. 그럼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이거 보고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막 많이 찍혀 있으면 막 내려가면 그때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 생존 본능이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 이러다 죽을 수 있어. 빨리 도망가. 이거라도 건져. 이거라도 건져. 이거라도 건져. 너 이거 죽을 수 있어. 빨리 도망가. 이게 이 이야기를 듣고 매도 버튼 누르잖아요. 이건 내 생존 본능을 듣고 실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존 본능이 내 DNA의 각인데 내 생존 본능이 빨리 하라고 시키는 거. 이 목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내 생존 본능이 나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도망가. 그때 이게 듣고 매도 버튼 가다가 이걸 찾다 잡고 또 손가락 잡고 아니야. 내 이성의끈 얘기. 아니야. 이건 네 생각이 아니야. 이건 네 생존 본능이 너에게 넣어준 생각이야. 이거 따라가면 너 망해. 네. 이거 내가 새겨놨잖아. 너 여기 피멍 들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 얘기 듣고 네. 또 반복할 거야? 안 하는 거야. 누르는 거죠. 그래서 누르고 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제 사냥 본능이 있어요. 막 이게 숨어 있다가 막 토끼가 팍 튀어가요. 막 쫓아가죠. 급등주 쫓아. 그렇죠. 그거를 안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 건 빠지는데 옆에는 그렇죠. 올라가니까. 이것도 내 또 생존 본능이 또 불러일게요. 너 저 토끼 잡아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 빨리 쫓아가. 안 쫓아가는 이제. 쫓아가는. 안 되는구나. 매수 버튼 누르다가 또 잡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생존 본능이 불러일으키는 이 생각을 내 이성이 붙드는 거예요. 안 돼. 그 목소리 들으면 안 되고.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투자의 영역이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돼. 그러니까 나를 내가 제3자로 그러니까 내 본능과 내 생각을 이제 분리해서 나는 여기 있고 나도 이제 관찰자로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이 영역에 도달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투자는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럼 결국에 이제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그 전망과 뭐 실적 그리고 내가 봤던 그 관점만 계속 보고 간다. 그렇죠. 결국에 이 주식 시장에서 역사가 증명한 변하지 않는 진리, 원칙 그것은 바로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 네. 그게 일시적으로 뭐 북한이 우리나라 때릴 수도 있고 뭐 계엄 사태 터질 수도 있고 무슨 뭐 원전 노예 계약 뭐 이런 뉴스 네. 터지면서 주가 뭐 20% 폭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돈을 버는 능력이 훼손이 되었나 훼손되지 않았나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에 달린 거예요. 결국에 주가가 뭐 계엄 사태 터졌는데 근데 내가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돈 버는 능력이 훼손되지 않았는데 주가만 한 20% 빠졌네? 사야죠. 그렇죠? 네. 훼손되지 않았잖아. 돈 버는 능력이. 노예 수주 뭐 계약서 터졌어요. 두산에너지 주가 한 20% 작살이 나요. 두산에너지 대체가 안 되는데 미국 애들이 원전 뭐 키운다는데 그럼 주객이 누가 대발주하지? 두산밖에 없는데 근데 무슨 노예 수주 계약이야. 아무 상관없지.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반대로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터져도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렇죠. 이거는 가지고 가는 게 맞잖아 라고 그렇죠.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 빠지면 생존 본능이 막 발동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매도 버튼에 막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고 있어. 이거를 붙들고 더 사야죠.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또 하나의 격언 중에 하나가 또 손절을 잘해야지만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회사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2차전지 제가 강하게 경고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상에 실효여가 엄청 많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요. 그래서 잘 노출이 안 돼요. 시장이 그때 제가 시장을 비유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바이든이나 시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이 막 정책을 해서 금방 이 신도시 막 개발해서 잘 될 것처럼 했는데 시장이 트럼프로 바뀔 것 같다. 네. 이 시장이 들어서면 이 개발 호재 다 묻혀버린다. 없어진다. 된다.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막 인구 막 엄청 들어와서 잘 될 것 줄 알고 투자하면 여러분들 다 지금 쪽박차게 생겼다 지금 그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네. 실제로 트럼프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작살났잖아요. 친환경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는 돈 버는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돈 버는 능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돈을 잘 벌 거 같고 돈을 잘 벌 거로 예상되는 기업을 우선 찾는 게 먼저고. 그렇죠. 무조건 그러니까, 막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 네.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안 돼. 또 확신. 항상 관찰해야 돼요. 네. 확신은 틀릴 수 있어요. 그때 2년 전에 누구나 다 2030년까지 에코프로 막 수백만 원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다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다 근데 뚜껑 까보니까 어땠어요? 중국 기업들한테 막 밀려가지고 이게 작살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살이 나니까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뭐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이 거기에 주가는 수렴하니까 이것만 추적하자. 이것만이 유일한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곳은 또 60만 원, 63만 원, 4만 원 갔다가 또 이제 막 50만 원이니까 네. 여기는 실적
주식도 좋아진다고 하고 뭐 이미 뭐 내년도 거 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이런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사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우리 귀에 들릴 때는 네. 사실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정보의 순서가 있어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내 귀에 들리는 정보는 이미 다 해먹은 정보예요. 네. 예. 그 정보 듣고 사서 돈 벌면 뭐 누구나 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측하고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전달해준 정보는 이미 해먹을 사람들이 다 그 차 있고 마지막에 내 귀에 들어온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절대 정보 매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예측하려면 내가 사이클에 대한 이해, 기업의 업황에 대한 거기까지 가기 사실 힘들죠. 개인 투자들이 공부해서 버티기. 근데 이런 우리나라 주식 투자 힘든 게 이게 초장기 그냥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초장기 성장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나라는 다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도 순환하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삼성전자 뭐 지나고 나니까 전원주 아줌마가 하이닉스 자기 투자에 부자 됐는데 그 중간 중간에 얼마나 많은 반토막과 뭐 우여곡절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렇죠.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라서 이런 이게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그 변동폭을 앞으로도 똑같아요. 하이닉스 뭐 좋죠. 반토막 날 수도 있어 또. 또 나요. 예. 모르죠. 이제 60만 원 갔다 이제 30만 원 날지 모르고 100만 원 갔다 50만 원 날 또 나요. 언젠가. 네. 근데 그건 내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사이클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반토막이 날 수 있다. 미국 주식 쪽은 그래도 뭐 장기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는 이유 첫 번째, 제가 수백억을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 밤에 잠을 잘 잘까요, 제가? 자기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 천재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죠. 거기 저평가가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영어 막 AI 돈 받는다고 해가지고 천재들이 모르는 그 엣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별로 경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일반인도 저평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도 가능하면 한국 주식 위주로 하실 건가요? 아직까지 메리트가 커요. 세 번째 이유, 아직까지도 양도소득세. 예. 우리나라는 물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폭발적인 부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계속해서 이익이 복리로 계속 불어난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메리트가 있어요. 아직. 그럼 반대로 주식이 너무 잘 됐어요. 뭐 내가 산 게 막 진짜 뭐 50%, 100%, 막 200%, 500%도 올라가면 언제 팔아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내가 보는 관점대로 회사가 계속 잘하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제가 두산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이유, 아직도 성장률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000억도 못 벌던 회사가 네. 7,000억을 벌게 되었어요. 이익이 7배나 상승했어요. 주가는 8배밖에 안 오르고. 그러면은 아직도 저도 왜 프리미엄이 아직 안 붙었다는 거예요. 네. 강남 부동산 왜 비싸요? 건축비 보면은 뭐 지방해진다. 건축비 뭐 몇천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강남 똑같은 거예요. 이 성장주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야 돼요. 저는 이 프리미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 극도로 많이 붙는다는 거는 모두가 열광하고 막 난리가 날 때. 그때도 있고 그게 대중심리고 또 이제 성장률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억에서 7천 보니까 뭐 가파르게 증가하잖아요. 7천억 벌다가 7,300억, 7,500억. 그렇죠. 네. 뭐 성장률이 어때요? 꺾이죠. 이때는 이제 줄여야죠. 이제부터. 성장률이 중요해 주식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갈아탈 종목을 찾기 전에는 뭐 들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거든요. 뭐 제가 이제 트레이딩을 사실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트레이딩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지금 갈아타기 얘기하셨는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흔히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이제 뭐 두산에너지, 두산, 뭐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은 미스 코리아 진선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부각이 되면 막 대중들이 여기 뛰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 대중들은 또 뭔가를 팔고 막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조급한 마음에 뛰어든 사람들이 가치를 안 본다면 내재 가치. 그러면 내재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급한 분들이 막 던지고 나오면 얘네들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뭐 너블. 요 꿈이 로시문을 저는 넘기고 네. 요걸 전 사람 글로 가야 된다. 요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저는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그렇죠. 이 투자의 본질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오르고 있으면 좋아 보이고 빠지고 있으면 나빠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니까 그거를 좀 이겨내야 된다. 레버리지가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도 레버리지 많이 쓰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레버리지 질문이 나오면 항상 첫 번째 드리는 말씀
절대 레버리지 쓰지 않으시길 바래요. 네. 물론 이제 그럼 박두환 너는 이렇게 레버리지 많이 써서 떼돈 벌어놓고 왜 우리에게 쓰지 말라 하냐? 앞선 제가 2번의 실패는 다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쓰세요? 대표님 건물 가지고 계시죠? 네. 다 현금이요? 아니 레버리지 쓰고 있죠.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똑같은 게 우리 아니라. 시청자를 위해서. 네, 우리가 네. 자 부동산에 레버리지를 쓰고 있고 네. 전 주식한 자산에 레버리지를 쓰고 있죠. 저한테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는 알아요. 왜 레버리지 쓰시는지. 단순해요. 대표님이 지불하는 이자 비용보다 그 자산의 가격의 상승이 더 그 상승률이 더 높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네. 저도 똑같아요. 네, 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길이 보이면 그때는 좀 써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웬만한 사람들 쓰지 마라.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장사꾼의 마인드로 보자고요. 물건을 내가 쌀 때 왕창 떼오잖아요. 네. 그 물건 어디다 보관해요? 여기다 재워놔야 되죠. 여기 물건 막 재워놔야 돼요. 비싸질 때. 그렇죠? 뭐 내야 돼요? 창고 임대료 네, 내야 되죠. 내야죠. 주식은 제가 쌀 때 왕창 사오잖아요. 얘네들이 저한테 보관료를 줘요. 배당이에요. 그게. 배당 받으면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네. 엄청 유리한 게임인데 왜 이걸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고 주식 잘 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때부터. 배당으로 버틸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레버리지를 쓰면 이자율이 한 4% 5% 나와요. 근데 배당이 한 3% 4%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 제가 사용하는 레버리지 이자 비용은 얼마요? 뭐 한 1, 2%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요. 결국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게 맞다면 내재 가치는 결국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내재 가치는 거기에 수렴한다. 그렇죠? 내가 1년에 1% 레버리지 비용 내면서 기다리는 게 어때요?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죠. 그러면은 자, 이순신 장군이 13번 싸우셨는데 13번 다 이겼어요. 왜 네. 이겼어요? 이길 싸움만 하니까. 그렇죠. 이길 자리에서만 싸우기 때문이에요. 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도. 그 이길 자리인지 모르겠으면 쓰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그게 이제 원균도 충신이고 네. 이순신 장군도 충신이에요. 네. 원군은 어떻게 감히 주군의 명예, 임금의 명령을 반할 수 있나? 7,000포로 전 해군을 몰고 뛰어들어서 싸우러 전멸당했죠. 가라니까 예. 원균도 충신이에요. 네. 이순신 장군도 충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싸울 자리에서만 싸웠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은 아예 반대로 그냥 지수 투자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지수 투자해라. ETF 뭐 이런 거 사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왜 주식 투자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워런 버핏이 지금 96세인데 네. 저 양반은 왜 저 나이 때까지 그 스트레스 받는 주식 투자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할까? 저분한테는 저게 노인정에 가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여서 막 고스톱 좀 한 100원씩 50원씩 이렇게 치시잖아요. 재미로. 그러니까 이 투자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스톱 치러 가듯이. 그러니까 그 나이 때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네. 진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돈을 쫓으니까 막 빠지는 걸 못 견디는 거야. 돈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받고 막 난 내 목표가 막 10억인데 3억까지 도달했는데 30% 빠지면 막 2억, 1억 빠져.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상한 뭐 하는 거야. 막 기술 막 차트 꺼놓고 막 이렇게 네. 사고 팔려고 막 왜? 빨리 내가 10억 하려고. 그러면 안 망하는 거야.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야. 그거 같아.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볼 때 저분이 96세까지 자, 주식 투자가 정말 즐거우셨구나.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막 사람들이 그래요. 막 골프 왜 안 치러 가느냐고. 막 돈 쓰러 막 해외여행 왜 안 가. 나 이게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남들이 모르는 거를 찾아내서 그걸 내가 맞추는 그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시나리오 작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막 세상의 변화 그리고 거기를 보고 막 시나리오를 써요. 네. 그럼 주연 배우를 선정해요. 주연 배우 1번 두산 에너빌리티, 2번 네. 두산, 3번 한국시절 이렇게 막 이게 주연 배우들 써 얘네들이 영화 잘 찍는지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재밌죠? 오는 또 재미가 재밌죠. 있으니까. 그거요. 스트레스도 있지만 재미도 이게 그렇죠. 만만치 않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뭐 돈 넣어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앞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점점 이제 제 주변에 좀 잘 사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과 이제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그때부터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부터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침부터 일하러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퇴근을 늦게 이제 힘드니까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는 소주 드시고 왜 이렇게 사는데 삶이 자꾸 벌어질까 의문점 궁금했죠. 그래서 책을 읽었어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게 부자 빠 가난하. 네. 네. 그렇구나. 자본가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난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따가 주식 투자.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돈이 생길 때마다 일단 대학생 때 알바해서 30만 원으로 주식 계좌를 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바꾸고 싶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다, 지금 빨리 계좌 여세요.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결국에는 뭐 해봐야지 아는 것도 있고 그렇죠. 하면서 또 깨져봐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게 무서워서 시작 안 하면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도환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이번에 또 주식 투자의 뿌리라는 또 책도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좀 보시면은 또 이것 인세를 또 전액 기부하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궁금하신 내용들 이 책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